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세간의 상현일 코코시보가 탄지로의 스승이었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상현일 코코시보 같은 경우는 무잔을 제외한 가장 강력한 혈구이자 요리이치를 제외한 검사 중 최강의 캐릭이죠. 탄지로가 나중에 쓰는 히노카미 카구라 해외 호흡이 코코시보의 동생이 쓰던 호흡이었고, 탄지로의 귀걸이도 동생이 쓰던 귀걸이기 때문에 둘이 만나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 법했지만 원작에서는 그런 접점이 나오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원작의 내용을 각색해 코코시보가 탄지로와 일찍 만나게 되었다면 어땠을지에 대해 써볼게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탄지로는 마을에 내려가 숯을 팔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날이 어두워져 마을 주민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된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엄청난 피냄새가 집 근처에서부터 풍겨왔고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불이 나게 뛰어가봤는데 이미 가족들은 무언가에게 당해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는 상황에 여동생 네지코만이 아직 숨이 붙어 있었고, 탄지로는 네지코를 업고 우원을 찾기 위해 산을 내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등에 엎여있던 네지코가 갑자기 공격성을 띠며 탄지로를 공격했고, 탄지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도통 모르겠지만 네지코에게서 인간이 아닌 냄새가 난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렇게 달려든 네지코를 겨우겨우 막아내고 있었는데 네지코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도 자신이 이러고 싶지 않다는 걸 어필했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네지코를 제압했고 네지코에게 어떤 약을 먹였습니다. 그러나 네지코는 곧 쓰러져 잠이 들었고, 탄지로가 고개를 들어 그를 보니 눈에는 상윤이라는 표식이 있으며 눈이 6개인 혈기가 있었죠. 탄지로는 엄청나게 경계하며 자신이 들고 있는 도끼를 휘둘러봤지만 그게 그에게는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고 그저 공포만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은 코코시보라고 하며 혈기라는 존재라고 밝혔죠. 그리고는 지금 너의 여동생은 혈기된 상태이며 이대로 놔둔다면 혈기 사냥꾼이 와서 가차없이 죽일 거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런 네지코를 다시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며 간절하게 물었고, 동생을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죠. 그의 코코시보는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는 태초의 혈기인 키부츠지 무잔을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탄지로는 당장 그렇게 하겠다고 하며 그 무잔이라는 녀석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죠. 하지만 코코시보는 냈다 탄지로를 발로 걷어차버렸고, 탄지로는 대굴대굴 굴러가 나무에 부딪힌 후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코코시보는 이런 공격조차 막지 못하는 약한 인간이면서 어떻게 그를 죽일 수 있겠느냐고, 너는 일반 혈기조차도 이길 수 없다고 했죠. 그러나 탄지로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분통해했고, 코코시보는 강해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 귀살대원 한 명이 나와 쓰러져 있는 네지코를 발견했고, 혈기가 잠에 들어있다니 공짜로 성과를 올릴 수 있겠다며 칼을 들고 뛰어왔고, 탄지로는 그 남자를 막아서며 내 동생이니 해치지 말아달라고 했죠. 그러자 그 남자는 이미 혈기가 된 이상 죽여야만 하며 그래야 내가 출세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네지코를 향해 칼을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를 힘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그 사람은 훈련된 귀살대원이었기에 탄지로를 발로 차버렸고, 탄지로는 무력하게 엎어져 그가 네지코를 향해 검을 휘두르는 걸 볼 수밖에 없었죠. 그때 코코시보가 어느새 그의 뒤에 왔고 순식간에 그를 큐브 스테이크처럼 썰어버렸습니다. 탄지로는 사람을 살해했다는 것에 엄청나게 놀랐지만서도 그렇지 않았다면 네지코가 죽었을 터이니 복잡 미묘한 마음이 생겼죠. 코코시보는 탄지로를 보며 거보라고, 지금 상태로는 넌 너의 동생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의 동생을 지키고 무장을 처치할 힘이 필요하다고 혹시 자신에게 검수를 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죠. 코코시보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수업을 굉장히 엄격하고 힘들 테니 죽을 각오를 하고 임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코코시보에게 기초 체력 훈련부터 시작하여 호흡을 하기 위한 몸을 만들기 시작했죠. 엄격한 수업을 거치면서 탄지로는 어느 정도 코코시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기에 경계심이 풀리기 시작했고, 어느 날 탄지로는 코코시보에게 왜 혈기인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코코시보는 자신의 먼 옛날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혈기가 되기 전의 이름은 미치카츠, 무사의 집안에서 태어난 쌍둥이 중 첫째로 그는 어린 시절부터 검을 배웠지만 쌍둥이 동생인 요리이치의 넘사벽 재능에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리이치는 엄마가 죽자 집을 떠났고, 미치카츠는 자신의 가문을 이어갈 무사로서 성장을 했죠. 그렇게 성인이 되어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을 즈음에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원정을 나갔다가 혈기라는 존재와 마주쳤고 부하들은 재생력이 강한 혈기 앞에서 학살을 당하며 미치카츠 역시 혈기에게 자신의 검술이 통하지 않자 좌절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 그 혈기의 목을 단번에 잘라버렸고 그는 다름 아닌 어린 시절 헤어졌던 동생 요리이치였죠. 요리이치의 간결하고도 강력한 검술을 본 미치카츠는 자신도 그의 검술을 배우고 귀살대원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요리이치는 그를 귀살대에 데려갔고 전집종호흡을 알려주며 미치카츠를 성장시켰죠. 미치카츠는 전집종호흡을 배우고 검술이 가면 갈수록 늘어가자 자신의 길은 이것이라고 굳게 믿었고 혈기들도 엄청나게 사냥하며 공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얼굴에 반점이 일어났고 더더욱 강해졌지만 주변에 자신과 같이 반점이 일어난 주들은 하나둘씩 죽어버렸고 곧 그 죽음이 자신에게도 올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웠죠. 특히나 조금만 더 검술을 연마하면 요리이치의 해외호흡 역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명이 다해간다는 것에 원통했습니다. 그때 어느 임무에서 태초의 혈기인 무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영원한 삶을 주어 검술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준다고 설득을 했고 검술에 대한 욕심이 모든 자아를 집어삼킨 상황이라 미치카츠는 혈기가 되는 것으로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혈기가 된 미치카츠는 무자에 대한 충성 맹세로 귀살대 상주의 목을 베어 가져갔고 무자는 그에게 12개월 상현일이라는 숫자를 부여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몸속에 있는 무자의 세포가 급격하게 빠져나감을 느꼈고 무자의 통제에서 벗어났음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죠. 그 이후에 한참 동안을 무자를 만나지 못했고 자신은 검술에만 열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요리이치의 해외호흡을 마스터할 수가 없었죠. 그러던 수십 년이 지나 어느 날 어떤 남자와 마주쳤는데 그는 바로 늙어버린 자신의 동생 요리이치였고 요리이치는 코쿠시보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딱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코쿠시보는 분노하며 지금까지 열등감을 모조리 씻어버리며 자신의 달의 호흡이 더 강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요리이치와 칼을 맞붙었죠. 하지만 순식간에 요리이치의 검술이 자신을 베어버렸고 자신은 요리이치 앞에서 아무런 움직임조차 할 수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동생의 손에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던 그때 두 번째 공격은 날아오지 않았고 요리이치는 수명을 다해 죽은 상황이었죠. 요리이치는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목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었지만 일부러 목이 아닌 몸을 공격했다는 걸 알았고 자신에게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오래전 알고 지내던 혈기 타마요가 자신에게 다가왔고 방금 그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죠. 타마요는 당신도 나도 무장의 저주가 사라진 혈기라며 수십 년 전 무장이 약해졌던 이유가 바로 이 사내에게 무참하게 당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코코시보는 절대 지지 않을 것 같던 무잔이 요리이치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당했다는 것에 놀랐고 자신은 어떻게 해도 요리이치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이 느껴지자 혈기가 된 것에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죠. 타마요는 무잔의 저주가 벗어난 이상 무잔을 죽이기 위해 방법을 찾고 있다고 혹시라도 당신도 나를 도와 무잔을 죽이는 데 힘을 보태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코코시보는 요리이치가 죽었는데 더 이상 무슨 방법이 있는 거냐고 물었고 타마요는 요리이치는 자신의 검술을 어느 산속에 살고 있는 평범한 숫쟁이 가문에 남겨왔다고 했고 그 검술을 계속해서 후대에 전해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요리이치 같은 인물이 그 가문에서 나올지도 모른다고 했고 그때 그를 활용해 무잔을 처치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코코시보는 오랜 세월 동안 카마도 가문을 지켜보며 해외호흡에 알맞는 사람을 탐색했고 그나마 가장 적합한 인물인 카마도 탄주로의 아빠를 점찍게 되었죠. 그는 요리이치처럼 태어날 때부터 희미한 반점을 가지고 있었고 히노카미 카구라도 마스터를 한 것으로 보였기에 그를 찾아가 설득을 했지만 탄주로는 자신은 굳이 평화로운 일상을 깨고 싶지 않으며 몸도 허약해져서 혈기 사냥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고 탄주로는 얼마 안가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포기하려고 했지만 카마도 가문의 집에 무장이 들이닥쳐 가족들을 죽이고 탄주로의 딸을 혈기로 만들어봤다는 것에 이렇게 찾아왔고 이 기회에 해외호흡을 이어받은 가문인 탄주로를 키워 무장을 처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앞서 네지코에게 먹인 약은 타마요가 만들어준 무장의 저주를 이겨낼 수 있는 약이며 이로써 무장은 네지코를 통해 우리를 감시할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탄주로는 그의 자신의 가문에 얽혀진 일과 자신이 이어받은 하토페 모양의 귀걸이가 요리이치의 귀걸이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탄지로는 더욱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어 죽을 힘을 다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성장 속도는 엄청나게 빨랐죠. 전집중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자 곧바로 해외호흡의 자세를 알려주기 시작했고 탄지로는 엄청나게 버거워했지만 점차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혈기를 이길 수 있는 수준의 실력이 되자 코코시보는 귀살대를 찾아가 귀살대 선별시험을 치르고 귀살대원이 되라는 임무를 내려줬죠. 그렇게 탄지로는 귀살대원을 만나 귀살대 선별시험에 참가하게 되었고
구해사 혈기들을 해외 호흡으로 단칼에 쓸어버리며 압도적인 강함을 뽐내게 되었습니다. 검술의 대가인 코쿠시보가 알려준 검에 대한 노하우는 보통 귀살대 교육자들이 알려주는 것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것이었죠. 그렇게 시험에 합격해 귀살대원이 된 탄지로 1년 동안 배원복을 받고 네이코를 나무 상자에 넣은 뒤 함께 무장을 찾기 위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코쿠시보가 말해준 타마요를 만나기 위해 아사쿠사 거리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죽어있던 가족에서 났던 냄새와 같은 혈기의 냄새를 맡게 되었고 그대로 뛰어가 보니 그곳에는 태초의 혈기인 무잔이 인간 행세를 하고 있었죠. 탄지로는 곧바로 무잔을 처치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무잔이 일반 사람 한 명을 혈기로 만들어버려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 일반 혈기를 제압 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던 탄지로에게 타마요와 유시로가 나타나 도와주었고 타마요는 탄지로를 보고 요리치가 남긴 해외 호흡을 이어받은 이라는 걸 알았죠. 그렇게 그들은 무장에 대한 정보와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했는데 아까 만난 무장에 보내놓은 혈기 2마리가 타마요 아지트에 난입했고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탄지로는 스사마루의 섹신호흡을 베어내며 나아갔고 해외 호흡을 사용해 순식간에 스사마루의 목을 날려버렸죠. 그때 야하바가 혈기술로 탄지로를 날려버리려고 하자 네이코가 뛰어가 야하바의 머리를 발차기로 날려버렸고 야하바의 머리는 탄지로의 앞에 떨어져 탄지로가 쉽게 베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코쿠시보는 탄지로가 검술수련을 하고 있을 때 네즈코에게도 격투술을 알려줬고 인간을 잡아먹지 않고서도 강한 힘을 낼 수 있도록 수련을 시켰던 것이었죠. 타마요는 타마도 남마의 전투를 보고 수백 년 동안 찾았던 희망을 드디어 발견했다는 생각이 기뻤고 그들에게 모든 걸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타마요는 자신이 알고 있는 12개월의 혈기들의 위치를 탄지로에게 전해줬고 그렇게 카마도 남매는 다음 임무를 향해 나아가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탄지로가 처음부터 해외호 후계자로 선택받아 설정이다 보니 원작보다 좀 더 재능있는 천재로 설정이 되었고 현 시점 최강의 검사 코쿠시보에게 수련을 받는 입장이니 원작보다 더 통쾌한 먼치킨 서사로 전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재밌게 즐기시면 좋겠네요.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